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소입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또 반등 기대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21선 맞고 음봉으로 찍어 눌리면서 이거 진짜 끝난 건가 이제 못 가는 건가 좀 상심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대한광통신의 핵심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로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광통신이 지금 이동평균선 21선 전후로 아주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21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21선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21선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21선이라는 거는 한 달 정도의 이 주가 평균을 나타낸 선이기 때문에 이 단기 추세는 한번 깨졌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뚫어 올리려면요 그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동평균선 5일선 정도는 이제 깨져도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21선이 깨지면 다시 뚫어 올릴 때 또 이렇게 저항도 한 번씩 맞고 매물 소화도 하고 그다음에 힘을 모았다가 시세를 분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물론 대한광통신이 이제 21선 깨지면서 저항은 맞고 있지만 내려갔을 때 지지가 되었던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000원에 딱 선을 그어보면은 앞전에 내려왔을 때 여기 구간이 한번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쌍바닥 패턴 그리고 강력한 지지 라인들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위에도 저항선이 있지만 아래도 지지선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1선과 그 다음에 이 강력한 바닥 지지선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추세가 옆으로 갈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때를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시세를 분출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한광통신 봐야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15,000원 부근 지지를 기대를 하면서 지지 반등 지지 반등 지지하고 반등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한광통신 이거 추세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자, 중요한 라인이 깨지는 모습도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아직 추세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팔고 나가면 또 내가 팔았더니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내가 샀는데 주가가 이제 주구장창 떨어지거나 조정이 길어지면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는 이유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지금 대한광통신도 광통신이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장 보면요. 이 대한광통신이 이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 잡고 반등할 때는 같이 올라가다 말고 또 주가가 이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대한광통신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였던 만큼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좀 올라갈 텐데 이게 지금 코스피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코스피는 그래도 신고가 한번 찍었거든요. 코스닥은 계속 내려가니까 대한광통신도 코스닥 종목들도 힘이 빠지면서 같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한광통신이 뭐 안 좋아서 이제 고점 나와서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희마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기업의 본질,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뭐 수급적인 문제라던가 외부적인 요인, 뭐 시장이 빠져서 내린다라거나 뭐 이런 이슈로 내릴 때는 결국에는 시장 안정되고 좀 수급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원래 흐름을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중심은 좀 잡아야 된다. 왜 떨어지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됐다 하시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아마 우리 지금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좀 답답하고 속상하실 겁니다. 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주분들 화이팅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댓글로 대한광통신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이제 단순 테마주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들을 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355억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2차 물량을 또 확보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는데 1차 수주에 이어서 대규모 추가 납품으로 해당 물량은 대한광통신의 미국 현지법인 TFO 아메리카 여기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이번 2차 공급을 계기로 또 북미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 수주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나온 거라서 강력하게 호재로 반영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호재가 나와도 힘이 약해져 있는 구간이 있고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호재가 나왔는데도 못 간 건 좀 아쉽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 오면은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광통신 테마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 광통신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슈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기업들, 물론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랑 움직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국내 증시 광통신 관련주들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거고, 미국 증시에서 뭐 루멘텀 홀딩스도 그렇고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이런트라는 기업도 광통신 테마 이 우상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깐 눌리곤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테마의 힘 자체는 좀 살아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힘이 조금 빠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와 구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광통신 이거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상 내가 샀는데 내려가면은 지금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히고 하락이 나오는데 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언제부터 매매를 해왔냐면은 작년 8월 달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해왔거든요. 제가 하반기 주가 올라간다, 지금부터 이 가격 찍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거래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죠. 그럼 이게 또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자, 지금 구간이 이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최저점 매수 구간에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예요. 자,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구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최저점 매수 구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때 주가를 살펴보니까 와 1200원이었습니다. 1200원. 그럼 대한광통신이 1200원이었을 때가 있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을 월봉 차트로 봤을 때 8월 달이면 언제예요? 8월 달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막 고가가 1300원이고 저가가 800원. 제가 이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31,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제 말 많이 안 믿었죠. 저런 타점들을 제가 이제 맞춰낼 수 있었던 거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면은 저 때는 주가가 막 오를 때가 아닌데 지금처럼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타점들을 이제 맞춰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뭐 오른다고 할 때는 다 좋다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진짜로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이런 데이터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여서 밀리는 거는 지금 매도 창구 쪽을 보면요. 이 주범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JP모건 쪽에서 매도 물량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얘네가 앞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주포 역할을 했던 매수의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보통 이런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갈립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략해야 될 타점들은 다시 한번 얘네들이 주포들이 매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평단이 높으면 처음에나 만약에 바닥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대한광통신이 이제 바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신호탄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공략을 해서 타점들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체크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을 또 잡아야 되는 이 매수 타점 혹은 올라가서 매도 타점 나올 때는 제가 또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또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다음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상을 못 보거나 아니면 대한광통신을 못 보고 있더라도 타점이 나왔을 때만큼은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만 확인을 하시고 매수매도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거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거래량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터졌다가 지금 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대한광통신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거고, 이제 내려가다가 우리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감으로 아, 이쯤이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짜로 이 종목에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팔고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 주포들도 명분이 있는 시점을 좋아합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뭐 투경이 걸리거나 주포들이 차익 실현할 때는 이런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뭔가 주포들이 매도하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호재 나오는데 갑자기 다 털고 나가면은 누가 봐도 주포들이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 이 주포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때나 매도를 할 때도 의미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시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런 지지선이라던가 할 때는 뭐 투경 걸리거나 아니면 변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매수 타점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강력한 지지 라인까지 다시 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구간들을 놓치지 말고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주포들이 팔고 나갈 때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라인들을 잡아내면서 1차 목표가 조정, 2차 목표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매수나 매도 타점들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타점 나왔을 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막 차트가 깨져서 진짜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깨져서 우리가 팔아야 될 때도 그럴 때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대한광통신 지금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이나 타점들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잘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답답하고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동력이 뭐 AI라던가 반도체, 약간 대형 가치주들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놈들이 가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제가 얘네 탑3 지금 국내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이라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때 인덱스 펀드나 ETF가 들어올 때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을 위주로 이 바스켓을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코스피를 엄청나게 쓸어 담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면서 이게 거래 대금이 말라버리면 코스닥에서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쉽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 위주로 이제 들고 계시면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종목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간다, 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이 흔치는 않은데 요새 코스피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시장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의 특성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매매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은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한번 구분 지어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제가 꼭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사마콘덴서도 이제 삼성전기랑 결이 같죠. MLCC 쪽이고 그다음에 전선주들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제 주가가 답답하지만 저평가 코스피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 살펴봐야 될 게 뭐 현대차나 LG전자 피지컬 AI 쪽으로 앞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기업 가치 저평가라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가치 재평가되면.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는 뭐 이 정도 코스피도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 내려간다라고 해서 상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결국에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거를 좁히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반기 코스닥에도 벼뜰까 승강제 도입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승강제 구체안이 하반기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 뭐 지금이야 코스피가 많이 가고 코스닥이 못 갔지만 하반기에는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 코스닥이 강해지는 시점들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에 코스닥이 또 세게 내리다가 이때는 사실 코스피는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멱살 잡고 코스피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런 대장급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서 내려왔는데 또 이 구간에서 잠깐 코스닥이 더 세게 올랐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앞전에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던 이런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코스닥의 종목들을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떨어질 때 봐야지 또 반등 나올 때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보면 늦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코스닥의 대장 테마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강했던 뭐 원익 IPS, 제주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까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이 반도체였거든요. 어쨌든 국내 증시 이끌었던 게 뭐 삼전 하이닉스도 맞지만 반도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조정은 나올지라도 이렇게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지금처럼 떨어질 때 공략을 해야 우리가 싸게 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앞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또 호재가 한번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살짝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 미 선물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그래서 아마 시장 체감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은 뭐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한다라는 얘기 나온 다음에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 환율이 조금 다시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대외적인 변수나 그러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 안 좋으면은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시장 내리거나 하면은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의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낼 때는 이 시장이라는 변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가는 놈들은 지독하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물론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까지는 약간의 기다림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추매라던가 바닥 타점들을 이제 노리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코스피가 일단 강하니까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은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돼요. 또 반등 나올 때는 그쪽에서 엄청나게 세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보지만 코스닥의 종목들도 준비를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점들, 원하는 가격들이 왔을 때 공략을 하면서 또 매매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지금 시점에 봐야 될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나오면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타점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